자, 봅시다. 431번. 뭐, 쉬운 거니까.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방금 전까지는 식을 줘놓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최대 최소 주기 같은 걸 보고 계수 찾는 거. 자,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가 있었는데 A와 B는 모두 양수래.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주기가 파이래. 자, 그럼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주기겠지. 자, 주기는 뭐만 보면 돼? B만 보면 돼. 자,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그 2파이를 X에다가 B를 곱했으니까 주기에다가는 B를 나누겠지. 2파이를 B로 나눴더니 파이가 됐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뭐다? B는 2더라. 바로 나오겠죠. 됐고. 자, 다음 최대 최소 가지고 이제 A와 C를 구할 텐데 이것도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나오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알길 바라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이런 거 편하게 푸는 방법은 어차피 얘들아 삼각함수는 절대값이 붙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기본형에서 X축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그 폭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일이니까 여기 0인 선이 정 가운데가 되는 거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정 가운데가 축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축이야. 그럼 여기서 ABC 중에서 축이랑 관련 있는 건 누구야? C지. Y축 평행이동값. 그러니까 C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뭐다? 최대와 최소값의 정 가운데 평균.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위아래로 두 칸씩 왔다 갔다 걸었다는 얘기지. 맞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A는 2겠지.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본질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래,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공식을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지. 절대값 A 플러스 C가 1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이거 하면 C값 마이너스 1하고 A값 2 나올 거야. 나오는데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풀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그냥 이대로 끝났고. 자,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봅시다. 434번. 그리고 35번은 문제 잘못됐거든? 이거 문제 잘못돼가지고 그 뭐야 출판사에다가 올렸더니 틀렸대. 그래서 35번에 두 번째 줄에 x는 n이라고 돼 있지. 그 x는 2분의 n이라고 바꿔. 자, 봅시다. 해서 434번 하나씩 해보자. 자, 첫 번째 주기가 4파이래. 그럼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b로 나눴더니 4파이가 됐다는 건 b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괜찮지? 이제 주기는 쉽게 넘어가고.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요거는 일단 패스, 일단 냅두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C만의 영향이 아니라 A의 영향도 받으니까 일단은 패스. 자, 다음 파이 콤마 2를 지난다 라는 거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요 b 때문에 fx식이 조금은 바뀔 거고, 이 상태에서 자 파이 콤마 2를 넣어볼게. 그럼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지? 그럼 c만 남네? 아, c가 2네. 괜찮을까? 자, 그럼 c가 2니까 이제 최소값으로 가자. 자, c가 2라는 건 얘들아 축 전체가 위로 2칸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축이 2칸 올라갔어. c 때문에. 그럼 여기서 코사인이 위로 아래로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야. 근데 최대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1 떴대. 여기가 2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떴대. 그럼 위아래로 몇 칸씩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소리야? 3칸. 오케이? 그래서 A는 3이다. 끝. 정답 5번. 이 정도가 이제 스무스하게 풀렸으면 좋겠어. 괜찮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다음 435번 봅시다. 자, 요거 문제 잘못돼서 아까 내가 말했지, 얘들아? 두 번째 줄에 x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는 2분의 n이라고 써줘. 그리고 밑에 b의 범위 버려. 그 범위로 못 맞춘다.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y는 탄젠트 ax 플러스 b가 있었어. 아까 했던 그 정근선의 방정식 다시 복습하자. 자, 이런 탄젠트 그래프가 탄젠트 식이 있었는데 주기가 2분의 1이래.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n꼴이 나왔대. 이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갑시다. 자, 일단 주기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로 a값 구할 수 있겠지? 원래 주기는 파이였는데, 내가 계속 말로 하니까 헷갈리는 사람들, 원래 주기를 파이였는데 x에 a를 곱했으니까 주기는 a로 나누는 거지. 했더니 2분의 1 나왔던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몇이다? 2파이다. 얘는 얘니까, 그치? 됐죠? 얘들아? a는 2파이가 나왔어. 그래서 요 식이 y는 탄젠트 2파이 x 플러스 b가 나왔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점근선 구하러 갑시다. 점근선. 얘들아, 얘가 뭐 되면 된다라고 했었어? 대답. 얘가 뭐가 되면 돼? 현아, 90도. 2분의 파이. 간단하다니까? 탄젠트 90도가 없잖아. 그게 정근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되면 돼. 그럼 얘가 90도가 되기 위한 x값을 찾자. 정리만 하면 되겠지? 해서 2파이 x 플러스 b가 2분의 파이다. x값 찾아야 돼. 2파이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이다. 그러므로 x는 2파이로 양변을 나눠주면 얘는 4분의 1이 될 거고 이쪽은 2파이분의 b가 되겠지. 됐니? 그냥 b 때문에 몰라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얘들아. 우리가 원래 하던 집 그대로 한 거야. 괜찮을까? 얘가 뭐야? 얘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게 뭐야? 정확히 첫 정근선. 탄젠트가 90도가 되는 첫 정근선, 첫 x값. 자, 그러면 끝났어. 정근선의 방정식 씁시다. 우리가 구한 정근선의 방정식은 첫 정근선인 4분의 1 마이너스 2파이분의 b 에다가 주기에 n 곱한 거를 더한다. 주기에 n 곱한 걸 더한다.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야. 괜찮을까? 자,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뭐래? 걔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대. 그럼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없어진다는 얘기지.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첫 정근선이 0이었다는 얘기지. 왜? 평행이동 했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근데 그 평행이동을 그래프 그리면서 따지고 그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 하지 말자고. 내 말은.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얘들아? 문제에서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이래. 근데 우리가 구한 건 정근선의 방정식이 얘잖아. 얘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0이면 되겠지. 그럼 딱 떨어지잖아. 이해됐어? 다들? 얘들아? 자, 그러면 풀자. 4분의 1 마이너스 2파이분의 b가 0이니까 얘가 2파이분의 b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b. 4b는 2파이니까 b는 2분의 파이구나. 됐어? 왜? 왜? 그 문제 자체가 오류야. 그래서 a가 2파이, b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되겠네. 됐니?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너희가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오려서 좀 건드리기 뭐한데, 잘 봐. 너희가 만약에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문제에서 나온 꼴이랑 좀 달라. 첫 정근선이라고 해서 구했어. 잘 구했어. 구해놓고 다 했어. 주기에 n 곱하고 더했어. 했더니 나온 답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잘못돼서 좀 쓰기 뭐한데, b의 범위를 줬어. 근데 그 b의 범위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어차피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요 뒤에 얘를 더한다는 건 의미가 뭐야? 첫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지만 여기에서 주기만큼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런 애들 다 점근선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얘를 첫 점근선으로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점근선을 다 표현한 게 이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첫 점근선으로 쓰지 말고 얘를 첫 점근선으로 써라고 한 거야. B의 범위가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너희의 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를 첫 점근선으로 볼 거냐의 기준의 차이라고. 쉽게 말해서 너희가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첫 점근선 두잖아. 2분의 파이를. 그치?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여기를 첫 점근선으로 쓰는 건 어때?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너희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만약에 첫 점근선의 방정식은 2분의 파이예요 라고 했어. 근데 범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답인 거야.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뭐 고민을 해, 얘들아.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데? 한 주기 관계 아니야? 그럼 너희가 찾았어. 만약에 너희가 배운 대로 정근선을 찾았는데 범위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기만큼 빼고 더해서 범위에 맞추면 되지. 내 말이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쉬운 예로 해자. 내가 정근선의 방식이 얘라고 찾았어. 근데 여기가 음수여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탄젠트니까 주기 몇이야? 파이지. 그럼 주기만큼 빼면 여긴 뭐겠어? 당연히 여기서 파이를 뺐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 얘가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고 오케이? 배운 대로 한 뒤에 만약에 그 답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안 맞는다면 주기만큼 빼고 더해서 범위에 맞추면 될 일이야. 오케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굳이 그래프를 따지고 X축 평행이동 값을 찾고 이럴 이유가 1도 없다고. 너무 복잡해. 그러면 너희가 힘들어. 그래프 언제 그려 이걸? X축 평행이동 값 언제 따지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냥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90도가 되는 정근선 찾아. 그 다음에 다 할 거 한 다음에 범위를 봤더니 안 맞네? 그럼 주기만큼 빼. 또는 주기만큼 더해.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겠지. 범위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럴 필요 없어. 알겠지? 얘들아?
너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이게 맞아. 이대로 하되 혹여나 범위가 안 맞는다? 주기만큼 빼. 주기만큼 더해. 그러면 그게 나는 얘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얘를 원한 거니까 주기만큼 빼면 나오겠지. 나는 이걸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원해. 뭐 하면 돼? 주기만큼 2번 더 하면 되겠지.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탄젠트의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근데 해야지 뭐 어쩌겠어. 탄젠트가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35번은 그렇게 정리하면. 자, 다음. 자, 38번을 보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풀어줄게. 38번. 자, y는 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b의 그래프를 봤더니 저렇게 생겼대. 그럼 뭐야? 지금 여기는 그래프를 보고 계속 찾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밑에 보면 a는 음수래. 그리고 b도 음수인데 여기 사이에 있대. 조금 낯설지? 자,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기 이게 포인트,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a가 음수네. 이만큼은 결국은 코사인이잖아. 여기는 각만 건든 거니까, 그치? 코사인인데 음수를 곱했어, 그치? 그럼 음수를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했었어, 그치? 뭐다? x축 대칭이 일어난다. a가 음수면 x축 대칭이 일어나다. 왜? y의 보호를 바꾼 셈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자,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졌니?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2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된다면 개형이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뒤집힌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희가 문제에서 A가 음수를 했으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그래프를 보자. 지금 그래프, 문제에서 준 그래프를 보면 요렇게 그려있지. 보이지? 자, 그래서 여기가 정가운데로 2분의 3파이래.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래. 그리고 여기는 몰라, C래. 그리고 최대값이 1이래.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위아래가 뒤집혀 봤자 최대 최소는 안 변해, 그지? 최대값이 1이래, 그지? 그럼 A는 몇일까? 마이너스 1. 오케이?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최대가 안 바뀌었으니까. 됐지? Y축 평행이동도 없으니까 축도 안 바뀌었어. 그지?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만 적용해주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다음 이제 C를 구하러 갑시다. C. 얘들아, 이거는 뭐 식이 뒤집히고 나발이고 관해. 주기는 안 바뀌어. 왜? 여기가 0이면 여기 2파이야. 여기가 0이면 여기 2파이야. 똑같거든. 그냥 위아래만 뒤집힌 건데 뭐. 오케이?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 2분의 1 곱해졌네? 코사인 원래 주기 2파이잖아. 근데 x에 2분의 1을 곱했네? 그럼 원래 주기에 2 곱하겠지. 그러면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몇일까? 4파이. 4파이.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봐도 좋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봐도 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봐도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자. 그럼 이거 주기의 얼만큼이야? 절반이지. 알잖아, 얘들아.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요렇게 생긴 게 4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언덕은 2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얘가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어서 주기가 4파이임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파이 나와야 돼? 2파이 떠야 돼. 오케이? 주기의 절반이니까 이만큼이. 그럼 C는 몇이다? 2분의 5파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의 절반이 2파이만큼 벌어져야 되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이잖아. 파이? 이만큼도 파이. 이래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쉽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C값도 나왔다. 그지? 얘들아 이제 B값만 찾으면 돼. 그지? 이제 여기서 한번 처음 나오지 얘들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X축 평행이동값 찾아야 돼. 얘는 방법이 없어. 자, X축 평행이동값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요거는 이제 처음이지 얘들아. X축 평행이동값 찾는 거 해보자. 자, 요거 X축 평행이동값을 찾기 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묶어주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에 2분의 1로 묶어야지 X자리에 뭐 넣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지? 아, 요거 X축 방향으로 2B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자, 그러면 누구를 2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X를 X축 방향으로 2B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얘 그래프를 따져보면서 얘랑 비교를 해보자. 자, 얘들아, 얘 그래프는 주기만 바뀌었을 뿐 얘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럼 이거 재활용합시다. 자, 여기에서 뭐만 바뀌어? 주기가 원래 여기가 2파이였는데 4파이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지? 자, X축 평행이동값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특징적인 점 하나만 보는 거야. 그 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만. 그것만 보면 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누가 봐도 특징적인 점이 여기 아닌가?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원래 그래프 평행이동하기 전이고 제가 후잖아. 맞아? 평행이동하기 전에 꼭 여기지? 여기 X좌표 몇이야? 2파이, 그지? 여기가 4파이니까 2파이겠지? 그러면 2파이일 때 1이었는데 2분의 3파이일 때 1로 바뀌었지? 그러면 지금 B가 음수니까 얘들아 2B도 음수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야? X축 방향으로 음수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왼쪽으로 가면 되지? 2파이가 2분의 3파이 됐단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2분의 파이만큼. 이해됐어? 2파이였던 게 2분의 3파이로 이동했으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쉽게? 가장 특징적인 점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2B만큼 X축 방향으로 2B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실제로 특징적인 점을 보니까 2파이였던 점이 2분의 3파이로 갔어. 이거 X축 방향으로 그래프로 봤더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게 나왔지. 2파이가 2분의 3파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얘겠지.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를 X축 방향으로 2B만큼 평행이동한 애구나 라고 해서 2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찾았는데 실제로 특징적인 점을 보니까 2파이가 2분의 3파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지 뭐. 그래서 여기서 B값이 나오겠네. B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범위에 맞네. 끝. A, B, C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X축 평행이동 찾는 게 조금 어려운데 찾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주 특징적인 점 찾는 거야. 걔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 다 그릴 거 없이 특징적인 점 하나만 찾으면 돼. 걔가 어떻게 갔는지만.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아까 점근선의 방정식 할 때도 똑같아 얘들아.
만약에 야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갔네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나왔지? 근데 b가 양수래. 이럴 수도 있잖아. b가 양수래. 얘는 음수니까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문제에서 b가 양수래 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처리하면 돼? 아까 정무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지. 나는 지금 봐봐 얘들아 봐봐. 나는 지금 여기 있던 애가 굳이 쟤를 여기다 똑같이 그리자면 얘가 일로 움직여서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상상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일로 간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한 줄기에서 이렇게 더 갔을 수도 있잖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던 점은 일로 갔던 거지. 그러니까 양수인 거지. 그럼 이걸 또 따질 거야? 아니지 얘들아. 내가 찾은 요점과 실제 요점은 한 주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b를 찾았어. 근데 범위 안 맞아. 양수래. 그럼 여기다 뭐 할까? 주기를 더하면 되지. 한 주기를 더하면 되지.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저쪽 선이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야? 한 주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거 주기 몇이었어? 4파이였지? 4파이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쪽 선이 아니라 저쪽 선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 탄젠트의 정무선의 방정식도 x축 평행이동 값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 한 다음에 범위에 맞으면 땡큐하고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서 범위에 맞추면 될 일이야. 더 할 일 없다고. 그래프 더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꼭 좀. 자, 그러면 그 위에 437번 너희가 해봅시다. 어렵지 않을 거야. 이것도 x축 평행이동값 그닥 어렵지 않을 거다. a 먼저 구해야겠지 당연히 주기로. 자, 37번에서 얘들아. 자, 일단 기본 탄젠트 그래프부터 보자. 기본적인 탄젠트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야. 얘가 y는 탄젠트 x. 자, 근데 얘는 일단 주기 먼저 건드려 주자. 지금 주기가 눈으로 봤을 때 2분의 파이니까 그지? a는 2여야 돼 그지? 자, 그래서 a가 2인 것까지만 적용시켜 볼게. 그럼 얘의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얘들아? 주기가 변해도 그냥 너희가 그릴 거 그려. 똑같이.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닐 뿐이지. 그럼 생각해봐요. 탄젠트 그래프는 이만큼이 한 센트 아니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야. 근데 여기가 0이잖냐? 근데 얘 주기 몇이라고? 얘 주기 뭐야? 너 잘못 봤나? 아니지. 얘 주기 뭐야? 주기 뭐야? 어? 2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나와야 돼. 그럼 요만큼은 뭐야? 4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다라고 써주면 될 일이야, 그냥. 똑같이 그리라고.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더 얄쌍하게 그리는 게 맞겠지.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일 테니까. 근데 그러면 짜친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거 언제 그려? 그러면 여기가 주기 넓어지면 이렇게 그릴 거야?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해설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너희가 그리듯이 똑같이 그려. 그냥 여기 좌표만 바꾸면 되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지, 그래프 얘들아? 자,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이제 평행이동까지 했지. 그래서 지금 거기는 식을 보면 y는 탄젠트 a가 2니까 2 적용시켜주면 2x-b의 그래프가 문제에 써있는 그래프지. 오케이? 해서 자, 그러면 x축 평행이동값을 보기 위해서 요거 살짝만 바꿔주면 y는 탄젠트 2로 묶어주고 x-2분의 b일 거야. 그지? 아, 그러면 이제 나왔지. 뭐야? 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애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특징적인 점을 보자고. 자,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원래 여기 지금 특징적인 점 나 원점으로 할 거야.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자고. 근데 그 점이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러면 이때 보기를 거기 문제에 있는 걸 좀 보는 거야. 참고를 해서. 문제에서 뭐래? B는 양수래. 근데 나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거 알고 있잖아. B가 양수래. 그럼 X축으로 양수만큼 움직인 거지.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면 나는 요 문제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점이 오른쪽으로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면 돼. 그럼 거기 그래프에서 얘들아 원점 옆에 보여? 보여? 어딨어? 4분의 파이를 지나는 그래프가 요렇게 있지 않니? 요렇게 있지 않아 지금? 보여?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거 뭐야? 0,0이 4분의 8,0으로 갔네 라고 생각하는 게 척감 아니야? 얘가 4분의 8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내가 말한 그 특징적인 점이라는 게 요런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얘기잖아.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을 그래프로 봤을 때 4분의 8만큼 갔네. 근데 그게 2분의 B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2분의 B가 4분의 파이니까 B는 2분의 파이겠네? 범위에 맞나? 맞네. 요렇게. 이해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B의 범위가 요 따위로 돼 있으면 B의 값은 몇일까? B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럼 이 B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야? 얘가 1로 갔다는 게 아니라 얘가 1로 갔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점이 1로 간 게 아니라 1로 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얘랑 얘 간의 거리는 얼만큼 나갈까? 주기만큼 나겠지. 주기만큼 나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주기 빼면 되겠네. 이 범위에 맞을 때까지. 근데 주기가 몇이었어? 2분의 파이였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빼면 0 나오네? 안 맞네? 한 번 더 빼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네? 정답.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빼면 이 점이 1로 가잖아.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넘겨서 39번 열심히 풀어봐. 열심히 풀어봐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풀 수 있어 충분히. 자 넘기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어렵게 할까의 첫 번째 원인 절대값. 절대값이 나오면 너희가 알고 있던 게 모든 게 다 틀어져. 그래서 공식에 기대면 안 돼.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442번을 보자. 자 442번 fx가 코사인의 각이 ax 뭐 별일 없어 얘들아. 그냥 a가 곱해진 것밖에 없어. 자 다음 뒤에 플러스도 있구나. 다음 gx는 절대값 사인 3x. 근데 얘네들의 주기가 똑같대. 이때 양수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완벽한 식이지. 절대값 때문에 좀 짜증나겠지만 얘는 불완전하지. a를 모르니까. 그럼 얘의 주기를 구해서 얘의 주기를 맞춰주자. 이렇게 가겠지 당연히. 자 그럼 얘의 주기를 구합시다.
자, 그럼 gx의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형부터 보자. 자, 천천히 가볼게. y는 sin x부터 가자. y는 sin x. 얘는 주기가 당연히 2파이겠지.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겠지. 자, 다음 y는 sin 400x로 갑시다. 그럼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겠죠? 얘들아, 이제 스무스 해야 돼. 3 곱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 그냥. 근데 여기가 3분의 2파이일 뿐이지. 여기는 2파이였다면.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절대값 붙이자. 자,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이면 무슨 효과, 얘들아? 음수인 애가 양수로 바뀌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요 부분이 양수로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그냥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갔을 뿐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3분의 2파이겠다. 그지? 맞아?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주기가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였는데 얘는 아래 있던 게 올라가면서 얘들아, 이거랑 다르게 생겼을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럼 주기가 이 두 개가 다 필요해? 아니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뭐겠어? 당연히 절반이겠지. 됐을까? 그래서 gx 절대값 사인 3x의 주기는 뭐다? 3분의 파이다. 이걸 공식으로 어떻게 하냐고. 알겠지? 자, 찾았어. 얘 주기 3분의 파이야. 그럼 얘 주기도 3분의 파이 둬야 돼. 똑같다며. 근데 이건 뭐 쉽지, 얘들아. 이건 뭐 쓸데 있어? 쓸데 없지. 길은 a만 보면 되잖아. 코사인 원래 주기 2파이. x에 a를 곱했네? 그럼 주기는 a로 나누겠지. 그게 3분의 파이랜다. 끝! 그러면 a는 6이네. 보면 쉽지. 자, 내가 푼 것보단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너희 손으로 해보자, 얘들아. 443번. 얘들아, 이건 진짜 너희가 그려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는 두 개밖에 없었어. 뭐야? x에 붙인 거랑 우변 전체에 붙인 거지. 근데 443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좀 잘 생각해봐. 이것도 풀어줄 건데 한번 생각해봐. 얘는 코사인 bx만 절대값 붙었어, 얘들아. 여기에서 눈속임에 속으면 안 돼. A와 C는 아주 미미한 애야. 일단 너희의 기본은 코사인 bx에서 출발해야 돼. 코사인 bx에서 절대값 붙이는 것까지. 왜냐면 A와 C는 결국에는 최대 최소밖에 영향을 못 미쳐.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가냐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근본은 코사인 bx,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 bx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아마 440번에 있을 텐데 절대값 붙이면 변하는 것 중에 너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 최소가 풀마일이지? 그럼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바뀌어? 0, 1로 바뀌어. 그지? 눈으로 보이잖아, 그지? 조심해야 돼. 근데 항상 0이 붙는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다른 얘가 봐봐. 원래 지금 대충 아는 사람들은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여기 아래에만 놀고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얘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바뀌어? 얘가 양수로 바뀌니까 뒤집히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절대값 붙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 최소값이 0이 아니야. 여기가 최소잖아. 그치? 느낌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건 뭐 나중에 아마 좀 어려운 문제 하면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천천히 하나씩 넘어가면 돼. 이해하면 돼. 자, 일단 B는 몰라. B는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좌표는 안 찍었어. 자, B가 뭔지 몰라도 여튼 간에 얘 개형이 이렇게 생겼지. 당연하지. 그럼 얘한테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해놓고 보자. 얘 원래 주기, B 생략해. 일단 B가 없다 생각해봐. 이 코사인 그래프의 원래 주기는 2파이지, 얘들아. 근데 걔한테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바뀌어? 이만큼 이 동산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였잖아. 근데 뒤집고 나니까 어떻게 돼? 딱 절반만 필요하지. 절반만 필요한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라면 절대값 코사인의 주기는 파이로 줄어들어. 절반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의 주기가 몇이래? 2분의 파이래. 그럼 얘들아,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얘인데 A와 C는 주기랑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얘로 보자고. 그냥 심플하게. 자, 그럼 얘의 주기가 2분의 파이랜다.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래. 그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애의 주기의 절반이 2분의 파이인 거지. 그럼 전체는 몇이라는 거야? 파이. 이해됐어, 얘들아? 얘의 주기가 2파이라면 B 없다고 생각해? 얘의 원래 주기가 2파이라면 절대값 붙이면 파이로 줄어들어. 절반이 된다고. 왜? 이것만 세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거 다 세가 2파인데 얘는 올라가 버려서 이만큼만 한 주기야. 딱 절반이 된단 말이야. 됐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 얘의 주기가 2분의 파이래. 그럼 얘의 주기는 뭐겠어? 당연히 파이겠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원래 절대값 붙기 전에 주기가 파이가 나왔대. 그럼 B가 몇이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지. B가 2여서 원래 주기가 파이여야 절대값 붙였을 때 절반인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나오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일단 B는 2다. 그리고 문제에서 줬듯이 주기는 2분의 파이였던 거지. 그러면 좌표 좀 찍어볼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라는 건 요 하나는 뭐야? 4분의 파이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겠네?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고 그럼 여기는 4분의 3파이겠네. 요런 상황이었던 거지. 여기가 파이인 거고. 됐을까? 자, 그럼 이제 A와 C만 구하면 돼. A랑 C 구하기 위해서 뭐 줬나 보자. 아, 최대 최소 줬네. 자, 최대값이 3, 최소값이 1이래. 자,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지. 누가 봐도. 근데 여기에서
A를 곱하고 C를 더했더니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1 됐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생각하자 얘들아. 저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어차피 뭐부터 보는 거야? C부터 보는 거야. 얘들아 얘가 통째로 몇 칸 올라가야 돼? 한 칸. 왜냐면 이 상태에서 최소값이 1이 0이잖아 얘들아. 근데 최소값이 1 됐다며 한 칸 올라갔겠지. 얘는 얘들아 얘는 얘는 축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프가 아니잖아. 이미 깨졌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출발해. 여기에서 최소값이 0이었잖아. 0이었잖아? 그럼 여기 A가 몇이 곱해진 건 뭔 상관임? 얘 최소값이 0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의 영향만 받아? C의 영향만 받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내가 공식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공식으로 이게 커버가 안 돼.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에서 최소값이 0이지. 그러면 최소값은 이 A를 곱해봤자 의미 없잖아. 0에다 A 곱해봤자 0인데. 그러니까 최소값은 C의 영향만 받아. 근데 C가 뭐야? 최소값이 1이라며. 그 말은 뭐야? 얘가 통째로 한 칸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먹게 되었다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값이 3이랬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게 최종 그래프지. 그래서 일단 최소값이 한 칸 올라가야 되니까 C는 1인 거고. 됐지? 자, 그러면 A는 몇이어야 될까? 지금 A만 구하면 되지 않아? A는 몇일까? 몇이겠어? 생각해봐. 하나 A 몇이야? 이해됨?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풀마일이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서 A가 2면 상상해봐. A가 2야? 그러면 풀마 2겠지. 원래대로라면. 근데 얘가 2까지 올라갔어. A가 2여서. 그 다음에 절대값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봐봐. 여기 최대값이 1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편안하잖아. 여기 원래 1이었지. 근데 최대값이 3이 돼야 되지. 맞아? 그럼 몇 칸 올라간 거야? 두 칸. 두 칸 올라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Y축 평행이동 값이 1 올라갔지. 그럼 여기가 지금 최대값 3 맞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 원본을 보자면 뭐라고 하는 게 제일 덜 헷갈리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다. 봐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대로 보자. 얘들아, 이 절대값 값 있지? 요거 최대값이 1이지? 그건 이해되지, 얘들아? 절대값 붙어봤자 1이잖아. 요 1에다가 A를 곱하고 C를 더했더니 3 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C가 1 확정이지? 최소값 때문에. 맞아? 그러면 여기가 1이가 여기 A를 곱할 거야. 그리고 1을 더했어. 했더니 3 떴대. 그럼 A 몇이야? 2지. 이게 제일 편하겠다. 이해됐을까? 이거 그래프로 하려니까 더 헷갈리겠다. 이게 더 편하네.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A 구하는 거야 얘들아. C가 1인 건 이해됐지 얘들아? C가 1인 거 왜? 여기 최소값이 0이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최소값이 문제에서 1이라며. 그럼 한 칸 올라가야지 당연히. 그건 됐고
최대값이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돼. 근데 알다시피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1이지. 절대값 있어봤자 1이지. 그 1에다가 A를 곱할 거지. 그리고 C인 1을 더할 거지. 이게 최대값 아니야? 근데 그게 3 나왔대. 그럼 A는 몇이냐고? 2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겠다. 그래프적으로 보는 것보다. 다시 풀어봐 이거 얘들아.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좀 어려워. 그래서 444번도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보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447번을 내가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자. 이건 뭐 복습이지 얘들아? 시간이 미친 듯이 가네. 자, 복습 차원에서 447번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분수의 분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시험 때 했었어, 그지? 자, 이거 뭘로 바뀌니? 이거? 그걸 지금 물어보면 안 되지 않냐? 어. 자, 사인 세타 됐고, 다음 두 번째 분모에 있는 거 1은 제외하고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제 이거 뭘로 보다니? 부호는? 그렇지. 자, 됐다. 첫 번째 분수 됐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분수는 사인 세타가 분자고 분모에 1 마이너스 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요게 첫 번째 분수 정리한 거. 다음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선아 이거 뭘로 변하니? 자, 일단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건 맞지?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 다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고 부호 바뀌겠다. 그래서 분수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분수는 분자가 사인 세타, 분모가 1 플러스 이니까 1마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시고. 당연히 통분하겠지? 통분하면 1마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괜찮나? 따라하니? 통분했어.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1마 코사인 제곱 뭐야? 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지워지지? 2사인 남네? 그래서 사인 하나 약분해서 정답 사인 세타분의 2가 나온다. 정답 4번. 괜찮지? 이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해주면 좋겠고. 자, 그 옆에 450번을 잠깐 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지금 우리 4개를 바꿨잖아. 이 4개 다 아주 전형적인 형태지. 뭐였어? 90도의 배수각이랑 세타, 일반각의 합 또는 착골이었지. 이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각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었어. 그치? 그때 명심해야 될 건 뭐야? 이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90도의 배수각이어야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왜냐면 90도의 배수각이어야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450번을 봐봐. 450번을 보면 90도의 배수각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세타가 몇 도냐에 따라서 4분면이 바뀌잖아. 그치? 세타가 10도면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에서 세타가 예를 들어 10도면 1사분면각이잖아. 근데 세타가 만약에 60도야. 그럼 2사분면각 되잖아. 그치? 애매하지?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일단 오케이?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90도의 배수각이어야 돼. 90도의 배수각 플러스 세타로 되어 있는 일반각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제곱은 나중에 하자. 35도 플러스 세타꼴이란 말이야.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 그냥 쓰자. 자, 얘는 못 바꿔. 못 바꿔. 못 바꾸는 형태인 거야. 바꿔야 되는데 이대로는 못 바꿔. 그러면 이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얘네 둘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치환. 35 플러스 세타를 예를 들어 뭐 x라고 치환해보자.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x가 되겠지? 치환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x에 대한 각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세타 대신에 몇 x를 넣으면 될까가 뭐 화두하냐? 그럼 얘를 살짝 정리해주면 세타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라고 보니까 세타 대신에 x-35도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슥 세타 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바뀌어? 90 마이너스 x가 되지. 됐니? 해서 요 식이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90 마이너스 x로 바뀌어버리지. 됐을까? 요 방법 이해됐어 얘들아? 이대로는 절대 하면 안 돼. 왜? 90도의 배수각이 아니니까 몇 사분면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치환이다. 오케이? 자, 바꿨어?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되지. 자, 사인 제곱은 그냥 있겠지. 이거 뭘로 바뀌어야 되더라? 코사인 x로 바뀌는 거 보이나? 끝. 알겠지 얘들아? 막 하면 안 돼. 90도의 배수각이어야 돼. 아니면 치환. 알겠지? 자, 넘겨서 다 했다 얘들아.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452번이랑 53번을 볼 건데 이것도 이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쓸 게 별거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자질구레한 거 한두 개만 배우면 되는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수식화 안 시켜서 그런 것 뿐이야. 자,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식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배웠어. 그치? 당연한 거야. 자, 근데 여기 외에도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봐봐. 얘들아. 각도라자. 쉬운 걸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그거랑 똑같은 코사인은 60도지. 똑같네. 됐지? 이거 너희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수식화로 안 배운 거지. 자, 사인 60도는 이제 바로 가자. 코사인 30도랑 같지? 사인 0도는 코사인 90도랑 같지? 그러면 얘나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공식까지는 아니고 뭐 대단 거창한 무언가는 아니야 얘들아. 이미 너희가 결과물을 알고 있다니까.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무조건 같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바꿔 라고 하면 니네 이거요라고 할 거 아니냐? 이미 알고 있다니까. 이거 변형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지 얘들아. 사인 1도가 있어서 이거 뭐랑 같아? 코사인 89도랑 같아. 왜? 더하면 90도가 나오는 관계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 수식하라. 몰라도 돼, 얘들아. 쉽게 얘기하자고. 뭐야? 더해서 90도가 나오는 관계의 사인과 코사인 값은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똑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편할 대로 코사인으로 돼 있어. 그럼 얼마든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똑같거든. 그럼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야, 코사인 10도는 뭐야? 라고 해서 그러면 사인 80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됐지? 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452번을 보자. 자, 452번에서 코사인 1도, 이 도 생략할게. 코사인 1도,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2도랑 쭉 가서 코사인 제곱 89도까지 다 더하래. 야, 미쳤어. 이거 어떻게 더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이상한 것도 그래프, 별의별 거 다 배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개밖에 없어. 0, 30, 45, 60, 90.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몰라. 못 구해. 그런데 더하래. 그럼 이거 일일이 구하라는 얘기야? 아,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아, 얘랑 더해서 90도 관계지. 그러면 한쪽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네? 이쪽을 바꿀까? 얘들아, 이거 뭐랑 같아? 사인 제곱 1도랑 똑같겠지. 그럼 요 바로 앞에 코사인 제곱 88도 있겠지. 그럼 걔는 뭐랑 같겠어? 사인 제곱 2도랑 같겠지.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식이 뭐야? 이거 아니야? 각이 같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다. 그치? 그럼 얘들아, 얘랑 더하면 1이겠네? 얘랑 더해도 1이겠네? 얘들아, 1부터 89까지 숫자 몇 개? 89개. 근데 2개씩 쌍으로 묶을 거잖아. 몇 쌍? 44쌍. 그리고 하나 남겠지. 그 하나 누구에서 정 가운데 있는 45겠지. 1부터 44까지가 묶이고 46부터 89까지 묶일 테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되겠어? 한 쌍씩 44쌍 있으니까 각 1씩 44 플러스 정 가운데 있는 코사인 제곱 45도만 혼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끝났지. 44 플러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 정답 2분의 89가 되겠다. 괜찮니? 괜찮아? 자, 요게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고, 자, 다음 그 바로 아래 53번 봅시다. 53번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데,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거 해보자. 탄젠트 30도 몇이야? 3분의 루트 3이지. 유리화 하기 전이라면 루트 3분의 1이다. 그지? 탄젠트 60도 몇이야? 루트 3이지. 그지? 자, 다시 내가 너희한테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라 바꾸라고 해서 뭐라고 바꿀래? 얘들아, 사인은 바꿔야 되면 코사인을 바꾸는 거고, 코사인을 바꿔야 되면 사인으로 바꾸래서 탄젠트를 바꿔야 되면 뭐로 바꾸래서? 역수. 맞아? 기억나? 역수.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얘네 둘의 관계로 보나? 이 관계로 보나? 우리는 뭐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1과 같다. 즉, 아까처럼 예를 들자면 탄젠트 1도는 탄젠트 89도분의 1과 같다. 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탄젠트 0도는 0이잖니? 얘들아? 그러면 얘랑 같은 거는 원래 탄젠트 90도분의 1이겠지? 그치? 근데 얘가 0이면 얘도 0이지? 근데 이 분수가 0이 될 수 있겠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뭐가 됐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그런 관계였다면 탄젠트도 혼자 해먹는다. 역수로. 오케이? 자, 요거를 알고 53번을 보면 탄젠트 20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20분의 3파이 곱하기 탄젠트 20분의 5파이 곱하기 20분의 7파이 곱하기 탄젠트 20분의 9파이 계산하래. 자, 그러면 요 관계에 있는 애들이 누굴까? 요 관계에 있는 애들이 누굴까만 보면 되지. 더해서 뭐가 나오면 돼? 2분의 파이 90도. 그러면 눈에 보이냐 얘들아? 얘랑 더해서 2분의 파이 나오는 애 얘 아니냐? 당연한 얘기지. 얘네들 더하면 2분의 파이 나오는 거 보여? 얘들아? 20분의 10이니까. 됐어? 그럼 얘들아 탄젠트까지 갔을 때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더해서 90도가 나오는 관계이면 역수관계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일까? 당연히 1이겠지. 역수관계 곱하면 무조건 1 아니야? 이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도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 맞잖아. 2분의 파이. 그러면 자 얘랑 곱해도 1이고요. 얘랑 곱해도 1이네. 얘만 남네. 됐어? 근데 얘가 뭐야? 약분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됐을까? 자, 454번은 한마디만 써놓고 숙제로 풀어봐 얘들아. 그래프의 대칭을 이용하면 돼. 454번은 그래프의 대칭을 이용해서 풀면 되게 쉽게 풀릴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풀어봐. 자, 이제 한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다음 456번을 보자.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오류거든 문제? 457번? 457번에 정답 5 나와야 돼. 얘들아 457번에 정답 5다. 3 아니야 5야. 5야. 3 아니야. 5 나와야 돼. 숙제로 해보고. 좀 어려울 거야 이것도. 이번 숙제 좀 어려울 거야.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해도 되니까 고민은 해와줘. 얘들아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되니까 어려운 거 나도 알고 있어. 자 456번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론이라고 보면 되거든. 결론. 왜 지금까지 이 개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 일단 이거 보기 편하게 순서 바꿀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었어.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갑시다. 자, 요렇게 식이 되어 있을 때 요런 형태의 식이 앞으로 계속 보일 텐데 이런 형태의 식에서 너희가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짓은 무조건 뭔 문제건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1차식이건 2차식이건 뭔 어떻게 생겼건 간에 각이 불편하면 무조건 바꾸는 거야. 이거 무조건 먼저다. 알겠지? 무조건. 자 해서 얘는 여기가 불편하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건 너무 이쁜 모양이잖아. 90도 플러스 세타프 그리니까 그치? 바꾸자.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자 그래서 바꿀게. y는 3 코사인 x에 자 생각해야지. 바꿔야겠지? 2, 4분면에서 사인이니까 부호는 안 바뀌겠네.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계산되겠네. 그래서 y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겠네. 자, 이때 삼각함수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그래프적으로 생각해도 좋고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또 다른 방법 하나만 더 보여줄게. 부등식을 쓰는 거야. 봐봐, 얘들아. 나 지금 얘의 최대 최소가 알고 싶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최대 최소가 뭐야? 코사인의 최대 최소는 풀마 1이다지. 요거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1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어. 당연히 내가 이거 보고 최대 최소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최대값 어떻게 했는데 1에다가 2 곱해서 1 빼면 최대값은 1이겠지. 마이너스 1에다가 2 곱해서 1 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겠지. 맞아.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 얘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요 방법도 알고는 있자고 얘들아.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코사인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될 거고 거기서 1 빼면 모양이 나오겠지. 요렇게 최대값 1, 최소값 마삼이구나. 요런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얘가 1이고 2 곱해서 1 빼면 최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2 곱하고 1 빼면 최소. 당연히 맞는데 이 방법도 알고는 있자 라는 거. 그래서 끝났지? 최대 최소값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이거 됐지 얘들아? 자, 내가 1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거고 여기서 끝난 문제고, 자, 더 가는 문제도 보자. 459번 보자. 자, 459번을 보면 지금 얘들아 배운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1차건 2차건 하는 짓은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반이 잘 닦여 있으면 여기는 그냥 했던 거 또 하고 하는 거야. 뭐 부등식이니 방정식이니 2차식이니 이런 거 나눠서 할 것도 없어. 자, 459번 보자. 문제 3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배운 대로 갑시다. 이거 변형할 거 있으면 해야 돼. 근데 있어? 없지? 통과, 패스. 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자, 한 식 안에서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존재하면 우리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그냥 못 풀어. 토달지 마. 그냥 못 풀어.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즉 두 번째로 할 일은 각이 안정화가 돼 있다면, 각이 심플하게 돼 있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요식 사인으로 통일시킬래? 코사인으로 통일시킬래? 시연아. 코사인으로 통일시켜야지.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얘는 못 바꿔. 제곱을 바꿀 수 있지. 사인 제곱은 1마 코사인 제곱이니까. 오케이? 얘들아 이해됐어? 해서 요식을 y는 3에 마이너스 4는 그냥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4에 1마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이 y는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지. 정리한 거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거 풀면 돼. 지금 이거 최대 최소잖아. 얘 최대 최소 구하면 돼. 근데 야,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 x의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없잖아.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우리가 유구한 전통으로 옛날부터 최근에 배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함수하면 맨날 했던 거. 치환. 하려나?
치환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뭐야? 그렇지.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제는 잊으면 안 돼. 무조건이야. 치환을 했다? 치환한 문자의 범위 무조건 잡는다. 잊으면 안 돼. 자, 얘들아. 코사인 x. x의 범위 따로 안 잡혀, 그지? x의 범위 따로 없어. 그럼 다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 코사인의 범위가 뭐야? 풀마일이지. 근데 코사인이 t라며. 요만큼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을까?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치환을 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위로 올립시다. 그래서 치환한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y는 4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로 바뀌겠고, 그 2차 함수의 x 값인 t의 범위는 요만큼만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럼 얘들아, 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못 구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식을 바꿨는데 이거 그대로 해도 돼? 돼. 왜? 우리는 y는 건든 적이 없거든. 얘들아, 최대 최소 값은 누구의 값이야? x야? t야? 아니야, y야. 우리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y 건드렸어? 안 건드렸잖아.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응. 그래서 보다시피 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범위에 의해서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괜찮지? 이 정도는?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구해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최대값은 7이 나와서 정답은 5겠다가 결론. 괜찮을까?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아까 확인했던 게 x의 범위 따로 안 잡혀있지? 라고 했었잖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x의 범위가 잡혀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지금 요 문제에서 얘들아, 요 문제에서 이제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지울게. 여기는 됐고.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애초에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쓰세요 라고 했어.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이렇게 잡힐 수도 있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될까? 여기가 바뀌겠지. 얘가 뭐로 바뀔까? 지현아, 넌 갈 거니까 너만 시킬 거야. 괘씸해. 그렇지.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됐을까? 이해돼? 0인 거? 왜? x의 범위가 요거면 코사인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 0 아니야? 0부터 1이잖아. 풀로 그려져야 마이너스 1까지지. 근데 요만큼만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0부터 1이지. 0부터 1까지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렇게 잡히겠지. 이해됐을까? 요런 디테일도 찾아주면 좋겠지.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어려울 거야. 자, 해서 숙제는 97페이지까지. 다른 거 거기 463번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뭐야? 그냥 유리함수야. 치환하면 유리함수잖아. 그지? 해서 97페이지 463번까지만 풀어오면 되고, 아마 어렵겠지만 양이 많진 않으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이따 남아서 할 사람들은 자습 시간에 잘 안 되는 거 물어봐도 돼. 괜찮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이따 봅시다.